이제 저는 이게 취업한다 이거보다는 이제 관련돼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곳도 있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때는 이제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고, 이제 목차는 이제 재활승마의 정의, 연역 및 소개, 그리고 채용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상황인 이제 인터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활승마의 정의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재활승마는 이제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이 이제 승마를 통하여 심신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스포츠로서 이제 유럽이나 기타 이제 좀 승마가 활성화가 잘 된 국가에서는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제 리허빌리테이션이라고 불리는 이제 사회 복귀를 위한 심리, 정서 그리고 사회적 훈련을 이러한 훈련을 이제 재활승마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타는 것으로 신체 기능 회복 훈련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제 풍부한 감정의 변화가 보여지기도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활승마는 이제 뭐 심리적이나 이제 뭐 행동 교정 뭐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훈련 그리고 의사소통 간의 훈련 뭐 이런 다양한 효과를 이제 재활승마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연영 및 기업 소개인데 이제 복용 승마장 내부와 외부의 모습의 사진이고 뭐 다른 승마장과 동일하게 뭐 정문하고 마방 그리고 외부 마장 그리고 내부 마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단의 이제 목표인데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전 시의 내에서의 이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 대전의 발전을 목표를 기반을 두고 있고 이 공단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환경시설부터 이제 청소년 시설까지 좀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중에 체육시설 중에 이제 복용승마장 내에서 저활승마 치료사와 마필관리사 이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절차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1차부터 이제 최종 임용까지 서류 전형부터 임용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순서대로 보시면은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이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뭐 저런 제공 동의서 이렇게 내게 되는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따로 이 서류 전형에서의 특별한 케이스 같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이제 특별한 유형 같은 게 크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소개서나 이러한 기타 부분에서 거짓말을 치거나 혹은 따로 위조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일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기 전형인데 이제 필기 전형의 경우에는 인적성 검사와 한국사 시험 이렇게 두 가지가 유형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인성 검사의 경우에는 합격자가 그냥 적격으로 판단되면 합격이 되게 되고 적성 검사의 경우에는 40점 그리고 한국사의 경우에는 60점 이상 되게 되면 이제 합격자 판별 합격자 이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니까 크게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길어도 한 6개월, 보통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준비해도 쉽게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이제 채용 예정 인원은 이제 한 명일 경우에는 이제 3배수를 채용하고 2명일 경우에는 2배수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증빙서류 제출인데 이 서류 제출에서는 뭐 주민등록 초본, 거주지, 그리고 변동 사항 뭐 이러한 기타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이제 이 서류 제출 전에 있던 이 필기 시험에서 만약에 합격자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 증빙서류 제출 과정에서 추가 선발을 하여서 이제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이 추가 선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면접 시험인데 이제 면접 시험의 경우에는 평가 요소가 직무 분야 그리고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면접의 기본적인 이제 용모와 예의, 인성, 품행 및 성실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력과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이 되게 되면은, 어, 계약 기간하고 이제 계약 기간을 잡고 보수 기준을 잡게 되는데, 이제 이 공단의 경우에는 준 공무원처럼 이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근로 계약일부터 이제 정년까지 60세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고, 보수 조건의 경우에는 이제 재활승마사의 경우에는 330만 원, 그리고 마필관리사의 경우에는 290만 원인데, 해당 보수는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임용이 되었을 때 기준이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호봉이 오르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수입이 늘어난다고 하고, 공무원과 동일하게 가족수당, 성과급, 복지 포인트 등도 별도로 따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 사항인데, 이제 재활 승마 지도사가 해당 복용 승마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쭤봤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재활 승마 강습을 위해서 기획, 운영, 그리고 진행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보통 수행하게 되고, 특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마필 관리사가 특별한 일로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은 마필 관리사가 하는 일을 한 번씩 도와주기도 하고, 마필 관리사 역시 재활 승마 지도사가 급하게 나갔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운영 관리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필 관리사는 당연하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마방 관리와 마필 관리가 기본적인 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자격 기준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재활치료사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리고 언어재활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 있어야 이제 합격을 할 수 이제 자격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약간 의아해서 이번에 한번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재활승마지도서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자격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이제 재활승마지도사가 이제 필수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승마 지도사를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게 되시면은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필관리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따로 자격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승마 지도사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기타 해당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가산점의 경우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이제 추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시 가산점이 포함이 되지만, 이제 해당 부서에 관해서는 이제 외국어나 따로 이제 공인 성적 혹은 이제 커말 자격증 같은 것들은 이제 가산점 요소에 따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단의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제 준 공무원의 대우를 받게 되는데, 해당 공단은 이제 시에서 시설을 위탁받은 지방 공기업으로서 이제 민간업체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육시설이었던 이제 복용승마장 역시 이제 공단 소속으로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이제 취급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원 사항인데,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해당 공단은 이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발전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 3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을 시 이제 지원 자격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니까 실습이 가능한지 여쭤보니까 실습생은 별도로 모집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이제 자원봉사를 신청을 통해서 지속적인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실습생을 따로 코로나 이전에는 뽑으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었던 도중에 이제 코로나 발생으로 따로 모집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좀 점차 줄어들거나 혹은 아예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의논을 통해서 실습생을 추가로 모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휴일인데, 이제 공무원과 같기 때문에 이제 주 5일 근무가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고, 이제 체육시설 특성상 주말에 이제 방문객들이 좀 많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휴일에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의 경우에는 재활승마 지도사의 경우 이제 전국적으로
채용하는 곳도 많지 않고 이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닌 이제 자리에 TO가 발생할 때만 이제 모집을 한다고 하고, 따라서 이 역시 이제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채용 공고를 확인해서 공고가 뜬다면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인데, 면접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니까 이제 면접이 조금 더 쉽게 어, 할, 하- 면접을 조금 더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계통의 경험이 조금 더 많은 사람, 이제 풍부한 사람이면 이제 면접이 좀 쉽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지원 동기에 관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제 언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열을 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사전 준비가 정확하게 필요할 것 같고, 직무 특성상 이제 사람을 만나고 말을 다뤄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느 면접이든 동일하겠지만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사의 발전 방향인데, 이는 솔직히 저희가 이 회사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에 공단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미리 준비를 하여서 이제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면은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쪽 제가 인터뷰했던 분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제 여러 가지도 뭐 자격증도 중요하고 관련 분야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어, 그분이 말씀하시기에는 이러한 자격증 같은 경우는 딱 서류 전형까지이고 그 외에 있을 면접과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보다 넓게 주위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3년, 만약에 대전에 3년을 거주하지 않았다면은 해당 시기에 물론 관련 있는 말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신이 지금껏 해보지 못했던 업무나 이제 기타 경험 같은 거를 해보면서 새로운 일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여서 다방면적으로 시각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